창원시장이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기본 자료, 기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공천 혁신을 위하여 공천권을 당원과 시민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당원과 시민들은 예비후보를 판단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례에 걸쳐 자진육 정책검증 공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어느 예비후보도 공개적인 반응도 없고 언론기관, 언론단체, 매니페스토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있어 자진 및 정책검증의 불길을 당기고자 오로지 예비후보 검증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창원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당원과 시민, 언론기관,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자질과 정책검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창원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기호는 58세입니다. 만 58세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70세에 육박합니다. 66세부터 68세입니다. 저보다 10년 정도 위입니다. 나이가 뭐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은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면 창원시 110만 창원시 행정을 휴무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자신의 연령과 병력 사항을 홍보물에 또는 홍보 명함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건강한 산업이라면 젊은 3년 전후를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예비후보께서는 군생활을 하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생활을 하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한성 예비후보는 육군 사병, 조영파 예비후보는 육군 헌병으로 근무하였고 저는 해군 장교로 40개월간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안상수 예비후보의 경우를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력 특혜를 받게 된 것이 징집 공소 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역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상수 예비후보는 7년간 사찰 등지로 도피하여 징집 공소 시효 만료 때까지 버텼으며 도피하는 동안 행방불명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형불상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 국가의 안전을 지킬 젊은이의 의무를 개인적 사익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기피한 병력 기피자입니다. 이 같은 병력 기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현장을 방문한 당시 안상수 한나라 대표는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온 국민의 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안상수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대표였지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십자포화에 새누리당 대표직을 사직을 하였고 또한 이어서 19대 과천의왕 국회의원 공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회를 이끌 사람, 유능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가지 않는 책무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의 책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장의 노블레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불어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은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소위 사회계층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지도계층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한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책임 없는 특권계층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도덕성의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도덕적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도덕적 인간이 전부 있다면 프라이버시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위반을 하여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도덕성에 흠집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예비후보는 배한성 전 창원시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 창원시장 선거 때 불법 선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벌금 200만 원의 확정 유죄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생, 아내 등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한 사람의 선거 관련 사건으로 60명이 넘는 창원 시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은, 특히 마산은 3.15 부정선거에 한거한 민주성지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성지에서는 아직도 3.15
의거 정신이 면면히 살아있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민주성지에서 부정선거로 시장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공천을 받아가 시장 후보로 된다면 이는 부정선거에 한거한 민주혁명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아닐 수 있고 또한 민주성지의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역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선출직에 순마하는 사람은 정치적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신념이 없이 자기의 이념이 없이 자기의 비전이 없이 재미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열린우리당이 힘을 쓰던 집권당 시절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4년 열린우리당 마산해운구 국회의원 공천 신청 준비를 하였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득권 보수층을 대변하여서 계획에 일조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적 지조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시민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현대행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경제, 토지, 건축, 복지, 농축, 수산업, 국제통상, 수출입, 산업, 소상공인, 노동 등 복잡다개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장은 이와 같은 복잡다개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후보는 세세한 시정행정, 지방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지방행정에서 평생 창원에서만 지방행정에 종사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단점이자 장점이지만 저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습니다. 부서로 보면 내무부, 노동부, 한국은행, 상공부, 산업자원부, 외교부 등에서 근무를 하고 청와대 등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산업도시인 창원을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수출입이 지역 총생산 GRDP보다 30% 많습니다. 130% 정도 됩니다. 완전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창원은 수출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민입니다. 서민생활은 사실 고달픕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다투면서 그렇지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서민입니다. 서민들은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특권을 찾고 부대끼면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덤빕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예비후보는 1997년에 개를 키우는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2천만 원 소송 피해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취하는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의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데 있었다. 이웃을 소송으로 제기하려고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용도 폐기를 논의하겠습니다. 누가 용도 폐기된 인물인가는 대단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직을 떠나면 어느 의미에서는 모두가 용도 폐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봉사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하고 민정 투어도 도전역에 다녔습니다. 이것이 도지사 도전이 여의치 않자 창원시장직에 출마한 겁니다. 이런 전후 맥락을 보면 중앙에서 용도 폐기된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력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보다 8 내지 9년 선배이고 특정 후보와는 정치적 앙숙이기 때문에 만약 당선된다면 심각한 행정상의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 정치 경력만으로 복잡한 현대 지방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비후보 검증의 공익적 목적으로 예비후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올바른 새누리당 후보가 정식 후보가 선출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기자분들과 시민들, 당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